자, 이번 시간에는 4장 3절 그래프의 모양을 말해주는 도함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 배웠던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알고 있냐 하면 임계점에 가면 국소적 극값을 다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르마의 정리가 얘기를 해준 거죠. 페르마의 정리가 국소적인 극값은 임계점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례를 통해서 fx는 x의 3승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는 0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점이었죠. 하지만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소적인 극값을 갖는 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점과 특이점을 합해서 임계점이라고 했으니까 정점도 임계점 안에 속하죠. 자, 그러니까 임계점인데도 불구하고 국소적인 극값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국소적인 극값을 찾으려면 임계점에 가면 그 안에 다 있긴 하지만 임계점이라고 해서 전부 국소적인 극값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임계점 안에서 국소적인 극값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극값,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얘기하는데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어떻게 판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판정법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판정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연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속일 때 판정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속이 아닌 경우는 그냥 특별하게 한 점, 두 점 이렇게 우리가 그 점마다 가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연속이 되는 곳은 무수히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연속이 안 되는 특별한 점은 특별하게 가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점에 가서. 그래서 연속일 때 판정법이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우선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이게 어떤 뜻인지, 어떻게 그래프가 생겼는지 잠깐 보고 갈 거예요. 우선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독립변수의 값이 커지면 그때에 따라서 함수의 값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즉 x의 값이 크면 그 함수 값도 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축을 그릴 때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게 이렇게 양의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y의 값은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지게 y축 양의 방향을 위쪽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y의 값은 위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이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y의 값은 위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프를 보면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위에 있는 그래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위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를 주어진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주어진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건데 감소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예. x의 값이 커지면 그 함수 값 y의 값은 반대로 작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 y의 값은 반대로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향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감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배웠던 도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증가한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 그래프를 보면 예, 이 주어진 점에서 이 점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접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접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 x의 값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 봅니다. 그렇다면 접선이 움직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접선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또 옮겨 볼까요?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증가 상태에 있는 이런 곡선 위에서 점을 잡았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식이 있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할 텐데 어쨌든 이 그림상에서 식이 없어도 기울기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건 구분할 수 있죠? 예, 보세요. 이렇게 생긴 접선이나 이렇게 생긴 접선이나 예, 여기서 이렇게 생긴 접선이나 어때요? 기울기는 플러스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기울기가 플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예, 미분계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계수가 플러스다라는 거죠. 주어진 점에서 미분계수가 플러스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예, 주어진 점 x에서 미분계수 f'x를 계산했을 때 f'x가 항상 플러스다. 0보다 크다. 예,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예, 그 도함수, 그 점에서의 도함수, 예, 그 값은 0보다 크다. 예, 이렇게 판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예, 감소하는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아래쪽 그래프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면 기울기가 이번에는 어떤가요? 예, 점을 이렇게 옮겨도 예, 접선이 전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접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f'x가 0보다 작다. 예,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 도함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가지고 판정할 수 있죠.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 기억해 두세요. 예. 자, 그럼 우선 어떤 함수를 갖다 놓고 예, 증가, 감소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fx가 이런 식을 가져요.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5. 이 함수가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함수가 다항함수지요. 다항함수는 미분도 가능하고 모든 점에서 그리고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이에요. 예, 연속이니까 우리 판정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해서 얘기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f'x 예, 미분해 봅니다. 예, 미분하면 3x의 4승, 미분해서 1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3승,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4x. 상수함수 5는 미분하면 0함수죠? 쓸 거 없죠? 자, 그래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전부 12x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곱해지는 값이 첫 번째 항부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렇죠? 예. 뒤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예, 이렇게 분해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부호를 조사할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이 0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부호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0이 되는 곳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x가 0일 때 0이 될 거고 x가 여기서는 2일 때 0이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수를 0과 2와 마이너스 1 작은 순서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값이 되게끔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 0, 2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점에서 f'이 0이 되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의 부호는 f'이 부호를 누가 결정하나요? x와 x-2와 x 플러스 1이 결정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값의 부호를 곱한 것이 f'x의 부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부호는 x가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표에서처럼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2, 예,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예, x는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플러스, 왼쪽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 x-2는 2를 중심으로 x가 2보다 크면 플러스, 오른쪽,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조사된 거죠. x 플러스 1의 부호는 x가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개의 부호를 예,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곱하면 결국 x가 2보다 클 때는 예, 세 개를 다 곱해서 플러스가 됩니다. 부호가 모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예,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면 예, 써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공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0이 되는 이 셋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수를 지날 때마다 예, 부호가 하나씩은 바뀌어요. 2를 지나가면서 x-2의 부호가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바뀌니까 결국은 부호 전체가 바뀌어요. 3개 곱하면.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플러스부터 해서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 0을 지나면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지나면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해서 부호가 2보다 큰 쪽에서 f' 부호가 플러스 2를 지나면서 0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0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주어진 함수의 증가함수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fx는 f'이 마이너스다. 감소 상태. 그렇죠? 그 다음 f'이 플러스가 되면 증가 상태. 다시 f'이 마이너스가 되면 감소 상태. 플러스가 되면 증가 상태. 그렇죠? 자, 그러면 구간 정리가 됐죠. 증가하는 곳은 여기 플러스가 되는 이 구간, 이 구간. 그렇죠? 예. 감소하는 곳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 구간과 이 구간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 극대값과 극소값, 예, 이것의 도함수 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가한다, 감소한다 하는 것을 도함수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극대값이라는 것하고 극소값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예.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제일 크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거죠. 함수값이 제일 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 위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극대값을 갖는 모양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분할 수 있으면 이렇게 예, 둥근 모양으로 생기면 되는 거고 미분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뾰족하게 첨점을 가져도 극대값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미분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볼 거예요. 이 점을 중심으로 극대값을 갖고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은 이게 극대값이 돼야 되니까 왼쪽에 이것보다 더 큰 값은 없겠죠. 부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돌아서면 당연히 오른쪽에도 얘가 극대값이니까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는 이것보다 큰 값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쪽으로 형성해야 되니까 감소하면서 돌아서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증가 감소를 우리가 도함수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라는 걸 가지고 판정을 했으니까 극대값이 되려면 그 점을 중심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얘기가 다 됐습니다. 예. 국소적인 극값은 임계점 안에 있는데 임계점 안에서 국소적인 극값이 실제로 되는 곳은 예, 극대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돼야 되냐? 도함수의 부호가 그 점을 중심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 도함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값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미분할 수 없어도 마찬가지죠. 예,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니까 도함수 부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극소값일 때는 어떨까요? 극소값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이 극소값을 갖는 이곳을 중심으로 아까하고는 반대로 그 왼쪽에서는 이렇게 감소해 오겠죠. 그렇죠? 오른쪽은 이렇게 증가해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렇죠? 예, 역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러면 극소값을 갖는 곳이다. 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F'이 그 점 C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값을 갖는 곳. 그렇죠? F'이 그 점 C를 중심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예,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값을 갖는 곳이 되겠다. 그렇죠? 어디에서? 임계점 중에서. 그렇죠? 우선 임계점이 돼야 되는 거죠. 임계점 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점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임계점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나 안 바뀌나 예, 그걸 판정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 정리가 다 됐죠? 임계점을 먼저 찾고 그 임계점들 중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 그렇죠? 예. 그런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극대값을 갖는 곳,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값을 갖는 곳. 정리가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아까 그 함수를 가지고 이번에는 극대값, 극소값까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5. 예, 여러분 교재 예제 2번입니다. 근데 앞에서 풀었던 그 예제하고 같은 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임계점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고요. 미분하면 12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어렵지 않죠? 그래서 12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12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렇죠? 해서 0 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다항함수니까 미분할 수 없는 점, 특이점,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정점만 찾은 거고 0 되는 곳이니까 0과 2와 여기 마이너스 1을 찾은 거죠. 그걸 순서대로 정리했고 마이너스 1, 0, 2 정리했고 자, 그 다음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를 했어요. 아까처럼 3개 x와 x-2와 x 플러스 1의 부호를 조사해서 부호 3개를 곱한 겁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을 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 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의 오른쪽은 최고차항의 부호를 따라간다라는 특징이 있죠. 예, 여기 최고차항이 x의 3승인데 12 플러스 값이 곱해져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부터 가요. 그렇죠? 그 부호부터 간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 세 개를 각각 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최고차항 부호부터 가장 오른쪽에 쓰고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다시 바뀌어서 플러스, 다시 바뀌어서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 아까 증가 감소를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면 증가,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다시 감소, 도함수가 플러스면 다시 증가. 그렇죠?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값은 이제 극대극소 판정이 되지요. 극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은 극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은 극소. 그렇죠? 그렇다면 극대 값과 극소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극소가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극소가 되는 x의 값 2가 되죠. 그렇죠? 그럼 그 값이라는 것은 거기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예, 이게 극소값이 됩니다. 그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서는 0이 되네요. 2에서는 마이너스 27이 되네요. 해서 극소값이 두 개, 0과 마이너스 27. 극대값은 극대가 되는 곳 0이죠. 0에서의 함수값.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5네요. 해서 극대값은 하나, 5.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fx가 x 플러스 2 sin x인데 정의역을 제한했어요. 예,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계산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예, 하지만 제한된 곳에서 얘기하면 그 제한된 곳이 정의역으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제한된 곳이 x가 0부터 2파이까지예요. 여기서만 생각하자. 그럴 때 여기서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임계점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x도 sin x도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미분할 수 없는 것 특이점,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미분 계수가 0인 곳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미분해야 되고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1,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래서 f 프라임 x는 1 플러스 2 코사인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f 프라임 x가 0 된다라는 것은 1 플러스 2 코사인 x가 0 된다. 그런 뜻이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0과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내면 됩니다. 예, 여기가 2파이죠. 그렇죠?
여기가 2파입니다. 여기가 0이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것은 이쯤 있을 텐데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적어도 한쪽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값은 예,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이 3분의 2파이다라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기억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은 코사인이 파이를 중심으로 대칭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낼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2파이에서 대칭이니까 3분의 2파이만큼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빼주면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뺀 값이니까 3분의 4파이에서 또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찾으시던지 기억하시던지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이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일 때 f'x가 0이다 라는 걸 찾았어요. 이제 f'의 부호를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f' 여기 볼까요? 그래프. 지금 여기 이 두 곳에서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이 선 아래쪽에 있으면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거고 이 부분, 이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를 가지고 3분의 2파이의 왼쪽, 3분의 4파이의 오른쪽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그렇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자, 그렇다면 f'의 부호는 f'이 1 플러스 2 코사인 x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값에 2 곱하고 1 더했으니까 0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이렇게 3분의 2파이 왼쪽도 플러스 그렇죠? 그런데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 그 사이에서는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거기다가 2를 곱하고 1 더하면 0보다 작아요. 그렇죠? 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럼 부호가 조사가 됐습니다. 해서 3분의 2파이 왼쪽 플러스 3분의 4파이 오른쪽 플러스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부호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F'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플러스면 F는 증가, 마이너스면 F가 감소. 그렇죠? 플러스면 다시 F가 증가. 그렇죠? 그렇다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은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은 극소. 이렇게 판정이 되지요. 다 됐죠? 그렇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한 거니까 극대값은 3분의 2파이에서의 함수값, 극소값은 3분의 4파이에서의 함수값. 그렇죠? 우리 역삼각 함수 공부할 때 이 특정한 값에서의 그 삼각 함수값, 사인, 코사인, 텐전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해왔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연습하셨죠? 해서 이 값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극대값이라는 것은 3분의 2파이에서 함수값이니까 x에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주어진 함수가 x 플러스 2 사인 x입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3분의 2파이 대입한 거예요. 3분의 2파이 플러스 2 사인 3분의 2파이. 그렇죠?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를 모르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면 약분되고 루트 3이 남아요. 그래서 3분의 2파이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3분의 4파이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인데 대입하면 3분의 4파이 플러스 2 사인 3분의 4파이 역시 사인 3분의 4파이의 값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인은 파이가 넘어가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런데 3분의 2파이나 3분의 4파이나 절대값은 똑같아요. 해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하고 약분되면 뒤에 것이 마이너스 루트 3 돼요. 해서 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하세요.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함수를 응용하는 두 번째 얘기. 도함수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계도함수인데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그걸 뒷부분에 가서 배울 텐데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오목하다라는 걸 가지고 판정을 해줄 거예요. 그것을 오목성, concavity라고 합니다. 볼록하다라는 것은 convex라고 하는데 우리는 볼록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약속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 수업에서는 볼록하다라는 걸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할 게 아니고 오목하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해서 여러분도 오목하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느 쪽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갔냐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y를 함수로 얘기하지만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적분 파트에 가면 x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x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오른쪽에서 봤을 때 오목하냐, 왼쪽에서 봤을 때 오목하냐 이렇게도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y를 함수로 얘기할 거니까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하냐,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하냐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그 방향에 따라서 아래로 오목하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처럼 또는 위로 오목하다라고 쓸 거예요. 말 그대로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아래쪽에서 쳐다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갔다라는 뜻이고 위로 오목하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인식이 되지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도 도함수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위에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여기 접선을 보니까 여기 그어놨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플러스지요. 그렇죠? 여기 플러스지요. 그런데 부호를 따질 게 아니고 이 값이 커지고 있는가 작아지고 있는가라는 걸 판정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플러스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가 작겠죠. 덜 기울어져 있어요. 왼쪽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이 조금 작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F'이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F'X라는 함수도 하나의 함수죠. 그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F'X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의 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F'X의 도함수는 F의 더블 프라임 X예요. 이계 도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계 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걸 판정했습니다.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이계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어렵지 않죠? 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볼까요? 위로 오목한 그래프는 여기 접선을 그어봤습니다. 마이너스지요. 그렇죠? 여기 접선을 그어봤어요. 그것보다 큰 수가 나왔죠. 이 세 번째 걸 가지고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것보다 더 커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F'X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F'X의 도함수가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그렇죠? 해서 위로 오목하다라는 것은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다.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오목한지 위로 오목한지 판정을 했어요. 어렵지 않죠? 아래로 오목, concave downward라고 합니다. 위로 오목, concave upward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계도 함수 더블 프라임을 가지고 판정을 했어요. 어려운 거 없었죠? 가볼까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변곡점이라고 쓴 이 점을 보세요.
예, 왼쪽은 위로 오목하죠. 그렇죠? 그 점을 지나면 넘어서면 아래로 오목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여기처럼 위로 오목하다가 아래로 오목하게 바뀌든지 반대로 예, 아래로 오목하다가 위로 오목하게 바뀌든지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곳. 그런데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곡선이 연속이 되는 부분에서 끊기면 안 돼요. 곡선 위에서 그렇게 되는 점. 곡선 밖에서 그렇게 되는 점은 이렇게 이름을 안 줍니다. 곡선 위에서 그렇게 돼야 이런 이름을 줍니다. 예, 그런 점을 여기 써놓은 것처럼 변곡점, inflection point,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됐죠? 예, 해서 변곡점이라는 것에서는 예, 변곡점을 중심으로 곡선의 모양이 바뀌니까 예, 더블 프라임이 바뀌어요.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지 아니면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예,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더블 프라임 부호가 바뀌는 곳이다. 됐죠? 예,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곳이고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다. 곡선이 변화가 있다. 변곡점. 예,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떤 함수가 y는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이렇게 주어졌는데 예, 이 함수를 가지고 오목성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변곡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해보고 또 극대, 극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우선 극대, 극소라는 것은 우리 배운 대로 일계도함수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다항함수니까 특이점은 없죠? 예,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으니까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계수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미분하면 4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4x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 그렇죠? 자, 이것이 0 되는 곳은 x가 0인 곳하고 x가 3인 곳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도함수 부호를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f 프라임 즉 y 프라임 이것의 부호를 조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4x 제곱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안 줍니다. 항상 플러스니까. 결국은 도함수 y''은 x-3에다가 플러스가 곱해진 거니까 x-3의 부호와 같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함수의 부호는 x-3이 혼자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4x제곱은 무시해도 됐지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합니다. 이것은. 자, 그럼 이 값이 0 되는 곳은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y''이 0 되는 곳을 3 하나에서만 조사하면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조사하면 됩니다. 예, 이걸 중심으로 y' 부호가 어떻게 되나? 당연히 x-3의 부호니까 x가 3보다 크면 3보다 큰 값에서 3을 뺀 거니까 플러스 x가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은 값에서 3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증가 감소는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그렇죠? 도함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국소적인 극값이 생기는 곳이죠.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예, 극소가 되는 곳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극소값이 하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극소값은 3에서의 함수값이고 여기 3에서 함수값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3의 3승 묶어낼 수 있고 이쪽은 4승이니까 3 남고 여기 마이너스 4.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 거기다가 3의 3승 27이죠. 곱하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27. 그렇죠? 자, 해서 마이너스 27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 두고 갑니다. 이따가 그래프를 그릴 때 예, 이 값을 써야 되겠어요. 예, 마이너스 27이었다. 됐죠?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극대극소는 예,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오목성을 조사할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 돼요. 더블 프라임. 그렇다면 y 프라임을 다시 미분하면 됩니다. 그걸 미분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묶어낼까요? 12x로 묶어내면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렇죠? 이제 더블 프라임 부호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 x도 x 마이너스 2도 예, 더블 프라임 부호에 영향을 주지요. 그렇다면 둘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더블 프라임 0 되는 곳을 찾으면 0과 2지요. 그렇죠? 예, 0과 2를 중심으로 예, 더블 프라임 부호가 어떻게 되냐? 항상 무엇인가의 부호는 예, 이것의 최고차항 부호를 항상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쓰면 됩니다. 플러스지요. 최고차항이 x제곱인데 예, x제곱이 플러스를 가져요. 그렇죠? 그 다음 0 되는 곳을 지날 때마다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부터 해서 마이너스 바뀌었어요. 또 0 되는 곳 지나가야 되니까 0을 지나가면 플러스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판정합니다. 더블 프라임 부호가 플러스예요. 위로 오목하다라고 판정했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더블 프라임 부호가 마이너스다.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 위로 오목하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기억하고 가셔야 이제 이걸 연결해서 그리면 됩니다. 네. 그 다음 0에서 함수값, 2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0에서 함수값 0입니다. 0 대입하면 2에서의 함수값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예, 이 값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0과 2에서 지금 오목성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이 두 점은 그래프 위에서 끊기지 않아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그래프 위에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럼 둘 다 변곡점이다. 이해됐죠? 만약에 끊긴 곳에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변곡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럴 땐 변곡점이라고는 안 불러요. 곡선의 모양은 바뀌었어도 예, 끊겨 있는 곳이다 그러면 변곡점이라고는 안 한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목선까지 다 조사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극값을 갖는 곳 있었죠? 값이 마이너스 27 되는 곳. 예. 그리고 변곡점 있었죠? 예, 오목성이 바뀌는 곳 0에서 2에서. 그렇죠? 예, 그럼 이 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모양을 갖다 주고 그대로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연속으로 연결해서. 예. 그럼 정리해 볼까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자, 해서 극소값을 갖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3에서. 그렇죠?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었어요. 그렇다면 요 점을 하나 찍고 3에서 마이너스 27 돼야 되니까 좌표를 이렇게 하나 정해주고 그 부분에서 극소값이었으니까 예, 국소적인 극값 하는 것은 그 근처에서라는 뜻입니다. 근처에서 이렇게 극소값을 갖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려놓으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변곡점이 있었어요. 2와 0이 있었어요.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2, 마이너스 16 하는 점을 이렇게 찍어두면 됩니다. 됐죠?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었으니까 0, 0 원점이죠? 원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목성을 가지고 연결만 해주면 돼요. 예, 2보다 큰 쪽에서 위로 오목하게 생겼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함수값에서 여기 함수값까지 위로 오목하게 여기 그래프처럼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극소값을 갖고 돌아서도 위로 오목해야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여기 2부터 0까지는 예,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오목하게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그래프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됐죠? 0을 지나가면 다시 위로 오목으로 바뀌니까 0부터는
이렇게 다시 위로 오목한 그래프로 연결해 주면 돼요. 이해됐죠? 예,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